국가가 운영해 나가는 건 만백성의 복지죠. 그러면 만백성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게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우리한테 그러죠. 니네는 그 만백성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 니네가 살아가니까 니네는 무조건 만백성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일을 시키는 공무원의 복지는, 또 이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줘야 하느냐는 것이죠.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하는데 국가는 대안이 없습니다. 월급만 올려주고 돈만 올려주고 국가적 공무원으로 자리하는 건물만 뽀다구나게 줘요. 서울에 있는 시청업을 비롯해 갖고 모든 종합청사라든가 관공서 보면 참 건물이 뽀다구납니다. 뽀다구나는 건물에서 뽀다구나게끔 일해야 하는 이 공기업의 사원들이 뽀다구나는 만큼의 고차원의 에너지원을 가지고 만백성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모를까? 그렇질 않아요. 또 자기 근기에 맞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에너지원이 아주 작은 질량의 일을 하면서 옷은 고관 대작이 입는 옷을 입는다? 70 먹은 노인한테 미니스커트 입히는 꼴밖에 안 됩니다. 아주 유명한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이가 결국 행하는 일이 하층에 살아가면서 그들을 위한 행위를 하면 그러한 자동차가 그에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지어놨다면 그만큼의 그 공기업에 다니고 공무원들의 삶의 에너지,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복지적 대안을 마련해 줄 때는 이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민자 세대는 흔들릴 때가 이제는 됐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마련이 됐다라면 만백성을 위한 대안도 마련이 된 것이에요. 그게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백성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 결국 돈만으로 운영해 나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춥고 배고픔을 견뎌낸 후에는 인간은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육생살이의 춥고 배고픔을 넘어놨으면 인생살이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진정 사랑하기 위해 너와 내가 만났다면, 그 만남으로 인한 인연을 주어졌다면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 될 때만이 행복을 영위하는 것인데 이 행복을 영위하는 차원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합니다. 말로만 하나 된다 그러지만 이 회사의 부서 자체만으로도 이 과가 있을 겁니다. 또 부서 자체나 이 과도 따로 놀아나고, 이 과에서도 또 팀별로 있습니다. 이 팀도 또 따로 놀아날 것이고요. 이 팀을 운영하는 팀장을 비롯해 갖고 대여섯 명의 그 팀원으로서 팀워크를 이뤄나가는데, 이 팀워크도 지금 따로 돌아나고 있어요.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억지로 맞춰 나가는 것이죠. 공적인 것이고. 왜? 회사를 마지못해 다니니까. 나 먹고 살기 위해 다니니까. 그만큼의 자기의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시켜도 설렁설렁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적인 회사라고 하지만 과의 팀별로 나온 그 돈은 사적인 자금이 아닌 공적인 자금이라, 이 공적인 자금을 아껴서 진짜 그 요리 있게 쓸 수 있는, 또 그렇게 쓰고자 하는 이들도 없어요.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게 공산주의 체제와 흡사한 것이죠. 공동적으로 준 돈이니까, 써야만 하는 돈이니까 깊이도 없이, 그 아까움도 없이, 이 피와 살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쓰는데 나도 안 쓰면 안 된다.
물론 뭐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요. 전부 다 개인적, 사고적, 철학적 가치관을 흐트러 놓고 있어요. 만약에 그 돈이 개인적 돈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째같이 않습니다. 자기 돈은 얼마 어떻게 빠져나가고 얼마 어떻게 빠져나가고 100만 원 들 거를 어떻게 해서 80만 원 들었다면 20만 원 남는 걸 수억을 해서 적금을 냈고 나의 삶의 안위를 위해 쓸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또 민주주의 체제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은 사긴 하지만 개인적인 개인의 욕심이 들어가 갖고 운영되는 게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라.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러한 모순이 있어요.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 공동적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회사 전체를 보면 개인적이지만 거기서 나온 그 공적인 자금은 공금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와 크게 다르질 않아요. 누가 하나 아끼어 쓸 수 있고 자기 물건처럼 아끼어 쓸 수 있다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내가 뭐를 쓰는 거에 있어서 거의 이면짓습니다. 달력 있으면 달력 저거 버리지 말고 찢어서 갖고 오면 이면지 활용 다 해요. 왜? 나는 여기에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 도반들이 이렇게 조금씩 주는 요 돈으로 이 도량을 운영해 나가고 찾아오시는 도반님들 조금이라도 편히 법문을 듣고 쉬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게 그 회사를 일으킨 CEO, 운용의 주체의 철학적, 가치적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도 다르질 않아요.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수장의 가치적, 철학적 사고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갖고 그 수장은 수반으로 함께 일해 나가는 공무원의 가치적, 철학적, 사고적 차원도 달리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의 마인드가 바뀐다는 것이죠. 무엇이 삶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국가가 지향하는 대로 제일 먼저 따라 나가야 하는 게 공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이에요. 자칫 그들만 잘 살고 만백성이 못 살면 이는 운용 주체의 갈치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못 사는데 만백성은 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상호 면접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은 안타깝게 실이 국가를 면접을 봐? 국가가 그 꼴이면 국가가 시키는 대로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사고적, 철학적 사장이 아무리 뚜려놔도 국가에 소속된 단체에 머물러 있다면 자기 자아 실현이 그만큼 힘들어요. 어떤 이들은 그렇죠. 그 면접 보면 그 위에 어떤 과장이 앉아있고 어떤 부장이 앉아있고 어떤 이가 앉아있느냐에 따라 내 처우 계산이 달라진다고. 물론 정신적으로는 좀 편하겠지만 그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일개 과장이 부장이 큰 변혁을 못 일으킵니다. 발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 발전을 위한다면 상호 면접을 볼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 회사의 CEO의 가치관, 철학적, 이념적, 사상적 그 모든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그를 통해 나의 삶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